안녕하세요. 성인기 청년의 우울에 관한 보건교육을 진행하게 된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양수빈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울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울증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다. 우울증인 사람은 항상 우울하다. 우울증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등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혹시 다른 생각 있을까요? 말만 들어도 제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올게요. 여러분은 우울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흔히 우울감이 심하게 그리고 오래 머무를 경우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우울증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우울증과 같이 마음에 찾아온 질병을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치료 비용.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돈이 많이 들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신건강의학과도 의료기관이라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검사나 처방이 아닌 상담만 받는다면 1시간에 15,000원 이하의 비용이 듭니다. 이보다 더 저렴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리 전화로 예약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을 경우 진료 기록이 남아 이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진료 기록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병원 바깥으로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우울증 치료로 대표되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들이 많은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편견들은 버리고 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울증에 대해 새롭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우울한 감정이 계속된다면 우울증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더 심해지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의 우울한 감정을 알려야겠습니다. 네, 현실에선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울은 최대한 감추고 가릴 것. 이게 바로 현명한 사람, 대인관계가 능숙한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루 12번 우울한 감정이 몰려오다가도 다시 웃고 떠들고 그러면 또 괜찮은 것 같고, 감정으로서의 우울함과 병으로서의 우울증에는 어떤 경계가 있는 걸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오는 불면증, 이따금씩 멍해지는 순간, 이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경험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근데 또 어느 때는 안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우울한 기분을 뭔가 해소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결국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이 우울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이것들이 이제 더 심해지고, 그 심해지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이나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나 독감은 쉽게 내과에 가서 치료받는데 이런 것들은 잘 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정신과 진료는 아무데 연락할 수 없고요. 또 누구에게도 발설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의무기록은 철저히 보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알려질까봐 두려워하는데 그런 염려를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런 우울감이 느껴진다면 이것이 우울증의 시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건강 전문의를 찾아가서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고, 더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받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새 기분이 조금 우울하다면 주변에 반드시 말을 하세요. 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우울증에 대한 편견과 그 치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버리고, 독감에 걸렸을 때 서둘러 병원을 찾아야 하듯이 우울증 역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영상을 보고 우울증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제대로 함께 배워볼까요? 일반적인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지만 우울증은 기분을 조절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겨 심각하게 우울한 기분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로 인해 수면, 식사, 행동, 생각, 신체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며 결국엔 개인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조금만 슬퍼도 힘든데 이런 감정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고
하면 우울증이란 정말 무서운 병 같지 않나요? 이러한 우울증의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울증은 하나의 원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됩니다. 유전적인 소인, 내분비 이상, 스트레스, 성격적 특성, 대인관계의 문제, 아동기의 갈등 등 다양한 요인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 내 신경전달 물질을 관리하는 체계에 이상이 있다는 많은 자료들이 밝혀졌는데요. 이런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는 우울증의 증상도 함께 살펴볼까요? 우울증의 증상으로는 불면증, 행동이 느려짐, 만성 피로감, 사고 능력과 집중력 저하 등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보편적인 증상들 뿐이고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희가 성인기 우울증 교육을 진행하기 전 사전에 미리 설문조사를 받아보았는데요. 사전에 미리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 초기 성인의 약 50%가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울감은 우리 삶에 쉽게 접근하고 있어 더욱 심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우울증이 생기기 전에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단서들을 함께 찾으러 가볼까요? 우울증은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조기 발견 시 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기 발견이 더욱 중요한데요.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우울증을 의심해야 하며 기본적인 삶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드는 것 또한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상승하는데요. 장기간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세로토닌 뉴런과 합성을 저하시켜 우울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울증에 걸린 데는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보이게 되고 그렇기에 우울증의 조기 발견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우울증은 조기 발견을 통해 우울증의 심화 방지 및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약물의 작용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입니다. 항우울제는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뇌 기능을 지원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에서 3주가 필요해요. 그렇기에 조기 치료가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며 초기 증상을 인식하고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들 이효리 아시나요? 이분도 우울증을 실제로 겪어봤다고 하는데 영상을 먼저 보고 올게요. 이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진행할 것이니 다들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때는 그랬어요. 사실 나도 피해자인데 나도 사기를 당한 건데 왜 모든 기사 제목은 표절로만 쓸까? 이후로 또 표절, 또 표절. 되게 막 원망스럽고 그런 막 오랫동안 사귄 친구인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내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갑자기 친구가 이런 느낌 같은. 제가 10년 넘게 꾸준히 성실하게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다들 그렇게 싸늘하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모두가 등을 돌리는 거. 그런 느낌. 그게 전부였으니까. 응, 그 전부.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이 영상에서 이효리는 4집 앨범 표절 사건을 겪은 후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녀는 금전적인 피해와 이미지 실추, 친구들의 외면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렸고 4개월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으며 술을 마시며 울었다고 해요. 결국 정신과 상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자신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요즘 우울증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많아지면서 우리에게도 우울증이란 병이 거부감 없이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영상을 통한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효리가 겪은 우울증의 주된 유발 요인은 무엇일까요? 손 들어주세요. 네. 앨범 표절 오해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표절 사건이 이효리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무엇이었나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효리의 경험을 통해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감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과 상담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PPT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줄 것이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다들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말해볼까요? 네. 생각보다 많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기 같은 질환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내 자신을 조금 더 돌보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울증 치료 방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면 굉장히 무섭고 힘들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만약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고 생각하면 하루 빨리 이를 회복하고 치료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우울증은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혹시 알고 계신 우울증 치료 방법이 다들 있으실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신과 상담이요. 네, 맞습니다. 정신과 치료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받는 치료 방법 중 하나예요.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약물 치료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울증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른 방법에 대해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에는 약물 치료, 정신과 심리 치료도 있지만 정기 경련요법, 반복적 경두개 자기자극법 등의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약물 치료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우울제는 대부분 비슷한 효능을 보이게 되는데요.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한 2-3주 후에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하고 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약물을 충분한 용량, 충분한 기간을 지켜서 꾸준히 복용을 하게 된다면 전체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에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효과가 뛰어난 약물인 만큼 이게 아무래도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주의사항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비약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신과 심리치료는 우울증을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재의 증상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치료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입하여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우울증 환자가 적용하는 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정기경련요법인데요. 이 방법은 우울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빠르면 며칠, 길어도 한 1-2주 만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우울증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도 굉장히 적어서 이 방법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경우나 신체 쇠약이 좀 심한 상태여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약물 치료를 복용을 했을 때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반복적 경두개 자기자극법인데요. 해당 방법은 경두개 자기자극으로 뇌가 자극이 되면은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흥분성 또는 억제성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경두개 자기자극은 이런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코일에 짧고 강한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게 되면은 급격히 자기장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자기장이 다시 전기장을 유발하고 이게 사람의 두피 위를 자극을 해서 대뇌의 신경세포를兴奮시켜 치료를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정신신경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치료용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각 치료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약물 치료는 빠른 기분 개선, 다양한 옵션이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메스꺼움이나 구토, 어지러움 등과 같은 게 미장관계 부작용이 아무래도 존재할 수 있고 장기 복용을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약물이다 보니까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신상담 치료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이 될 수는 있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치료자의 의존성이 높아지는 위험이 더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제가 설명해드린 정기경련요법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우울증의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초기 치료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반복적 경두개 자기자극법인데요. 해당 방법은 비침습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대신에 개인차가 크고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어서 각 환자의 특성에 맞춰서 적절한 이런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울증의 다양한 치료 방법
방법과 관련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 자기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라면 이 중에 어떤 치료법을 받고 싶은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네. 저는 약물의 부작용이 무섭고 돈이 많이 드는 건 부담스러워서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고 싶어요. 저는 치료법을 섞어서 받고 싶은데 그럴 순 없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서로 이렇게 병용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면은 각각의 장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지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약물 치료와 정신과 심리 치료를 함께 병용하게 된다면 약물로 기분을 안정을 시키고 심리 치료를 통해 감정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전기경련요법과 약물 치료를 병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적용을 하게 되면 심각한 우울증 환자에게 빠른 효과를 제공할 수 있고 이후 약물로 이런 증상들을 유지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효과적인 치료 경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 방법에 대해 이렇게 알아보았으니까 주어진 사례를 보고 어떤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다들 화면에 나오는 사례를 직접 읽어보시고 어떤 치료가 적합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이렇게 앞쪽에 계신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적용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직장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 사례를 보고 약물이랑 정신과 심리 치료를 함께 병용해서 받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울한 기분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정신과 치료도 함께 받아서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싶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사례에 아주 잘 맞는 치료 방법을 잘 찾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례를 보고 어떤 치료를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저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례를 보고 이미 오래된 우울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기경련요법 치료를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효과가 아주 빠르기에 만성통증이라 몸도 아픈데 우울증도 함께 걸린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전기경련요법 치료를 생각했어요. 네, 다들 수업에 정말 참여 잘해주셔가지고 가져온 사례에 적합한 치료 방법을 잘 찾아주신 것 같아요. 좋은 의견 다 감사합니다.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CBT 소개로 2교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2교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2교시 주제 다들 아까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CBT 소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목차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처음은 CBT가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릴 거고 CBT 이론과 타 이론의 차이점 소개, CBT 적용해서 롤플레이 수업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의응답하고 피드백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CBT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있으신가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들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시는 분이 있다니 더 수업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일단 CBT 그래도 설명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BT란 인지와 행동 치료를 합친 것으로 심리적인 문제에 기여하는 감정, 생각, 행동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환자 스스로 생각을 조절하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심리치료 방법입니다. 흔히 행동치료와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서 인지행동치료, 즉 CBT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CBT 치료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일단 인지주의 기반 치료법이면서 학습자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인지와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 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CBT 치료법은 일반적인 학습 원리보다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직접 사례를 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먼저 친구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껴질 때 부정적인 인식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먼저 무시당했다고 느껴졌을 때 스스로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사고를 가질 수 있고 슬픈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은 친구와 거리를 두려는 행동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들 공감하시나요? 네. 그러면 인지치료 이론에 대해 알아볼게요. 앨리스랑 백이라는 두 심리학자 접근법을 비교해 볼게요. 앨리스는 합리정서 행동치료, 즉 REBT라는 접근법을 제시했어요. 이 이론은 인간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관점 때문에 혼란스러워진다고 봤어요. 혼란스러워지는 이 과정은 ABC 이론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ABC 이론이 뭐예요? ABC 이론에서 A는 어떤 사건을 의미하고 B는 그 사건에 대한 신념,
C는 그 신념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뜻해요. 이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앨리스 접근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 입학시험에 낙방했을 때 B. 비합리적 신념으로 시험에 낙방했으니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C. 결과적으로 극심한 우울과 불안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먼저 REBT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REBT 치료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인지적 기법, 두 번째는 정서적 기법, 세 번째는 행동적 기법으로 나뉘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인지적 기법은 비합리적인 신념을 확인하고 논박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정서적 기법을 말해요. 이는 인지적 기법들을 통해 얻게 된 긍정적인 변화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사용해요. 마지막으로 행동적 기법이 있는데 이는 비합리적 신념의 변화를 통해 얻은 성과를 더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보고 현실을 검증해보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 기법들은 꼭 차례대로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기법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아까 언급했던 인지행동 치료 CBT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CBT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상황, 두 번째는 자동적 사고, 세 번째는 반응으로 나뉘어요. 상황은 특정한 사건이나 환경을 말해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낼 때 답장이 오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 상황에서 자동적 사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나를 싫어하나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반응이에요. 이러한 자동적 사고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는 불안, 우울과 같은 감정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아까 앨리스의 ABC 이론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하지만 두 이론의 초점과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요. 앨리스의 ABC 이론은 신념에 초점을 두고 그 신념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데, 백의 CBT는 사건과 그에 대한 자동적 사고, 그리고 그 사고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에 대해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인지행동 치료란 CBT를 말하며 인지와 행동 치료가 합해진 걸 말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앨리스의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앨리스는 인지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의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백의 인지행동 치료는 상황, 자동적 사고, 반응으로 나뉘는 것을 말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지행동 치료의 주요점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일반적인 학습 원리보다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 방법으로 개개인에게 맞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맞아요. 다들 수업을 잘 들어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사례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인식 사례를 분석해 볼게요. 처음 예시는 앞에서 말한 것과 비슷하니까 다들 풀 수 있겠죠? 5분 드릴게요. 네, 다들 사례 분석해 보셨나요? 먼저 1번에 대해 말해주실 분 계신가요? 저요. 상황은 애인이 갑자기 연락을 하지 않아요. 자동적 사고에서는 애인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으로 서운함과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음 사례에 대해서 말해주실 분 계실까요? 저요. 네. 상황은 친구가 오늘 나에게 먼저 와서 말을 걸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 사고로는 친구는 내가 필요하지 않는 걸까라는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반응으로는 불안하고 무섭고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들 친구의 태도가 갑자기 변하면 무섭고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사례는 제가 말해볼게요. 선생님이 나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네요. 자동적 사고로는 내가 선생님을 화나게 했나?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불안하고 걱정의 반응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네, 그럼 직접 나의 부정적 사고를 기록하고 사고를 수정해보며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모두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릴게요. 여러분들 다들 잘 작성하고 계신가요? 네.
다 작성해 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다들 너무 열심히 써주고 계시네요. 혹시 다들 작성하셨을까요? 네. 서로 옆 사람과 짝꿍이 돼서 한 학생이 내담자, 다른 학생이 치료자를 맡아서 치료자와의 대화를 통해 부정적 사고를 수정해 줄 거예요. 그럼 한 번씩은 서로 모든 역할을 맡아서 이야기해봐요. 다들 사례로 연습해봤으니 잘 따라할 수 있겠죠? 네. 그럼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이건 너무 부정적이지 않니? 조금 긍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사고는 우리는 좀더 구체적으로 배우는 위해서 학교에 간다라는 긍정적 사고를 이 가질 수 정도는 있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때문에 했는지 그리고 이건 좀 지켜줬으면 이건 상황이 좋겠거든. 어쩔 수 없으니 졸리고 배고프다. 그리고 왜 어떤 부정적이다라고 거 생각하지 때문에 말자. 오라다고 밥을 먹어서 느끼는지 해결해 보자. 이런 거 작성해주면 좋을 것 요즘 같아. 과제가 너무 많아. 이거는 여기 적었어. 아, 내가 못 봤구나. 정말 잘 작성한 것 같아. 원형 그럼 이제 한번 여기 수정된 과제가 너무 많아. 수정된 사고 적으면 되나요? 다들 서로 이야기를 해봤나요? 네. 서로 이야기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친구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쵸. 그럼 한번 수정된 사고를 한번 작성해볼까요? 네. 네. 혹시 다들 수정된 사고 작성하셨을까요? 네. 그럼 서로 짝꿍이나 수정된 사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봐요. 네. 나는 친구가 나의 카톡을 보고 하지만 원래였어. 내가 뭐 잘못했나 싶었겠지만 수정된 사고 나는 이렇게 됐는데 친구가 바빠서 나 연락을 못 이제 했잖아. 이것 때문에 힘들진 않은 거구나. 그래 그럼 친구가 너가 바쁘게 말한 끝났는데 연락을 것 줬지? 때문에 이게 이게 사고 바빠. 나도 그런 거 같아. 나도 비슷한 사례였어. 그런데 긍정적으로 봤겠네. 다니면서 나의 좋다. 피아식들을 배우면서 좋은 것 같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좋아. 다들 서로 이야기해봤을까요? 네. 혹시 오늘 해본 CBT 교육 어떤 것 같아요? 뜻깊었어요. 뜻깊었어요. 맞아요. 이게 CBT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계적으로 생각하니까 심리적인 부담감이 많이 감소한 것 같진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 그러면 오늘은 어떤 수업이 진행됐는지 총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성인기 우울증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증상, 그리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인들과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 우울증이 미치는 영향을 배웠으며 그에 따른 치료로는 CBT 치료, 앨리스 치료 기법, 베개 치료 기법을 배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Q&A를 진행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질문 있으신가요? 저요. 네. 오늘 CBT 치료에 대해 실습도 했는데 왜 많은 우울증 치료 중에 CBT 치료를 선택하셨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이 치료법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정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우울증 교육을 마치기 전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만족도 조사는 설문지로 되어 있으니까 약 5분 정도 소요되니까 그 뒤에 걷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만족도 조사 해주세요. 네.
적을게요. 네, 다들 잘 적어주고 계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혹시 다 적으셨을까요? 네. 그럼 이제 거둘게요. 다들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주셨네요. 우리 우울증 교육을 다들 잘 이해하신 것 같고 앞으로 CBT 교육에 있어서 다들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고 우울증이 생겼을 때나 만약 생긴 사람이 있으면은 CBT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주거나 한번 받아봐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